자, 32번 한번 보겠습니다. 32번 맞죠? 예, 32번 할 차례네요. 자, 일반적인 개별 원가 계산의 절차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개별 원가 계산을 함에 있어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기억번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원가를 계산하여 개별 작업에 직접 부과하고, 두 번째, 간접 원가를 배부하여 계산하여 개별 작업별에 계산하여 개별 작업에 배부하고, 세 번째, 공장별 혹은 부서별로 간접 원가를 집계하고, 그리고 원가 직접 대상이 되는 개별 작업을 파악하고, 그리고 간접 원가의 배분 기준율을 설정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중에서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것은 요놈이죠. 개별 작업부터 우리 물량의 흐름을 파악하듯이 개별 작업 파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요게 끝나고 나면 직접비가 돼야 되겠죠. 직접비 계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요놈이 1번이 되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직접비가 배부돼야 되니까 직접 원가를 계산하여 개별 작업에 직접 부과돼야 됩니다. 따라서 리얼번 기억분으로 출발하는 요거 아니고 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작업을 먼저 파악하고 직접비 부과하고 다음에 간접비 처리가 돼야 되겠죠. 간접비를 처리하기 전에 집계를 해야지 간접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집계하고 그 다음에 간접원가의 배부 기준을 설정한 다음 마지막으로 간접원가를 배부합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첫 번째, 자, 개별 작업을 파악한 다음 직접비를 계산하고 다음 간접비를 배분하는데, 간접비를 배분하려면 첫 번째 간접비가 집계가 돼야 되고, 집계한 것을 배분기준법,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이런 배부 기준을 설정이 되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개별 작업에 배부됩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크게 보면 직접비를 먼저 부과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간접비를 배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요런 그림이라는 거. 따라서 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33번. 자, 한빛전자는 보조 부분의 원가를 다른 보조 부분에 배분하지 않고 제조 부분에만 배부합니다. 제조 부분, 다른 부분에 배부하지 않고 제조 부분에만 배부한다. 1년 자료는 다음과 같을 때 비조립 제조 부분, 자, 비조립 제조 부분, 여기를 말하네요. 여기를 말하게 되고, 배분할 수선 부분 원가는, 수선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고, 따라서 이 줄과 이 줄이 마주치는 요거 말이네요. 자, 여기에 배부될 금액은 얼마고를 물어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비조립 제조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 요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수순 부분 원가니까 수순 부분 원가 여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의 금액이 얼마고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다른 보조 부분에 배분하지 않고 제조 부분에만 배부됩니다. 첫 번째, 배부되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겁니까? 제조 간접비를 배분합니다. 이 24만원과 36만원이 배부가 되는데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것을 구할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금 필요가 없네요. 필요가 없고, 수순 부분 이 24만원을 어떻게 배분을 해란 말입니다. 이렇게 배분을 해란 뜻이고, 물론 품질 부분도 하게 되면 이 36만원을 이렇게 A 조립 부분과 이렇게 배분을 해줘라. 지금은 품질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B 조립 부분의 40% 여기에 배부될 돈은 얼마고, 나뉘어짐을 당할 제조 간접비 발생액은 24만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문제에서 조건이 제시됐네요. 다른 보조 부분에 배분하지 않고 제조 부분에만 이것을 배분한답니다. 이 24만원을 배분을 할 텐데 다른 데는 배분을 하지 않는답니다. 이런 데는 배분하지 않고요. 어디에? 제조 부분 여기에만 배분을 한다 그러네요. 자, 따라서 제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수선 부분 24만원을, 요 24만원을, 여기에 수선 부분 24만원이 배부될 겁니다. 수선 부분 24만원을 제조 부분에만 배분합니다. 제조 부분, 여기에만 배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고요.
따라서 비조립 부분에 배분할 수선 부분의 원가는 24만 원이 배분되는데 전체 차지하는 것은 40%입니다. 그런데 배부되는 기준은 이 40% 이렇게 더 됩니다. 그래서 이게 80%가 되겠죠. 80%가 됩니다. 따라서 자, 요거는 80분의 40이 되겠네요. 즉 2분의 1이 됩니다. 물론 이 계산하면 됩니다. 24만원 곱하기 0.4 한 다음에 나누기 40%니까 0.4, 0.4니까 0.8로 나누어주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절반이니까 계산해 보시면 12만원이 되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첫 번째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할 돈은 비조립 부분에 수선 부분이니까 요 40%를 구할 거라는 거 하나 알아주고, 두 번째, 배부되어야 되는 것은 제조 간접비를 배분할 겁니다. 따라서 수선 부분에 있는 이 24만원이 배분이 될 텐데, 어떻게 문제 제시 조건이 제조 부분에만 배부가 됐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배분율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보조 부분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무시하나,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관계를 완전히 고려한다. 예, 맞습니다. 상호 배분법이 계산하는데 오래 걸리는 반면에 정확합니다. 왜?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접 배분법의 장점은 계산이 간단한 반면에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원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요 중간 직접 배분법과 직접 배분법과 상호 배분법의 중용 정도가 되는 것이 단계 배분법이라고 했죠. 예, 아무튼 1번은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직접 배분법과 단계 배분법은 상호 간의 용역 관계를 일부만 고려함으로써 이중 배분율을 사용하지 못한다. 첫 번째, 단계 배분법은 이중 배분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두 번째입니다. 직접 배분법 같은 경우는 용역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고려하지 않습니다. 단계 배분법은 일부분은 상호 배분법을 쓰고 일부분은 직접 배분법을 쓰는 반면에 직접 배분법은 위에서도 나왔습니다.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일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네요. 3번, 보조 부분의 원가 배분은 기업의 이해관계자인 주주나 채권자에게 보고되는 재무 보고서에 의한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 맞습니다. 답은 보조 부분 원가 배분에서 자기 부분이 생산한 용역을 자기 부분이 사용하는 자기 부분 원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5번입니다. 조별 종합원가 계산의 절차 및 기장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조별 종합 계산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제품의 종류마다 조를 설정하고 각 조별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원가 요소의 소비액을 집계한다. 이때 각 원가 요소를 특정 조에서만 고유하게 발생하는 조직적비와 조직적비와 여러 조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조간접비. 그러네요. 여기는 요까지는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맞고요. 아무 문제 없고. 자, 여기 보니까 조별 원가는 조직적비와 이렇게 띄어야 되네요. 그리고 조간접비로 난다. 예, 1번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조간접비는 각 원가 요소 계등에 직접 각 조별 제조 경비로 대체하지만 조직적비는 조별 배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집계하고 적절한 배분. 자, 여기 틀렸네요. 자, 여기 언뜻 보더라도 틀린 게 직접비잖아요. 조직적비는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접비는 조별 배분을 위하여 돼 있잖아요. 여기 배분한단 말이죠. 직접비는 배분하지 않습니다. 배분이 되는 것은 항상 간접비가 배분이 되는 거지 직접비는 배분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직계하고 적절한 배분 기준에 의하여 배분된 금액을 조별 제조 계정에 대체한다. 자, 요번에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조간접비의 설명과 조직접비의 설명이 서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간접비는 각 원소 계정의 직접 각 조별 제조 계정으로 대체하지만 이래 되어 있는데요. 자, 요 설명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설명은 직접 대입하는 것은 조간접비가 아니라 조직접비예요. 그러니까 조간접비와 조직접비를 서로 바꿔서 읽어보시면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3번 각 조별로 단순 종합원가 계산 방법 완성품 원가 이꼴 기초제공품 원가 플러스 단기 총제조 비용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원가를 이용하여 완성품의 제조 원가를 산정한다. 예, 맞는 말이죠. 우리 완성품 원가 구하는 공식 기초제공품 플러스 단기 총제조 비용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원가가 되겠네요. 예, 맞네요. 답은 완성품의 제조 원가를 완성품 수량으로 나누어 조별 제품의 단위당 원가를 계산합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며 2번은 조간접비와 조직접비를 서로 바꾸어 놓았고 바꾸어서 이해를 하시면 맞는 겁니다. 아무튼 조간접비는 조직접비는 직접비는 배분하지 않습니다. 배분이 되는 것은 항상 간접비가 배분이 되는 거라는 거 그거 아시면 됩니다. 36번 완성품 환산량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기초제공품 원가와 단기 총제조 원가를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으로 배부하기 위해서는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을 동질화시켜줄 공통분모가 필요한데 이를 완성품 환산량이다. 1번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완성품 환산량은 물량 단위의 완성도를 반영한 가상적인 수량의 단위이다. 예, 맞네요. 이때 완성도는 원가의 투입 정도, 발생 시점이 아니라 물리적인 완성도를 의미한다. 자, 이번에 답은 2번이 틀렸는데요. 이게 물리적인 완성도가 아니라 투입 정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대부분의 경우 직접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는 원가의 투입 시점을 달리 하므로 완성품 환산량도 각각 따로 구해줘야 됩니다. 예, 맞고요.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에 대한 완성도가 60%라면 기말 제공품 100개의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60개가 되는 거다. 그렇죠? 이 말 자체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자, 기말 제공품이 100개예요. 100개인데 60%가 완성이 됐답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개가 있는데 각각 다 60%씩 완성이 됐어요. 근데 완성된 거로 본다면 몇 개가 되는가? 그러니까 60%씩 됐기 때문에 60%가 완벽하게 완성된 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완성품 환산량이란 말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부분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것들을 한 개로 묶어서 완성된 거로 보는 그런 유를 말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37번. 요거 37번 저도 이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풀이하는데. 답도 나와 있고 했는데 도저히 못 푸는데 이게 푸는 방법을 제가 잘 몰랐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평균법을 사용하고 있는 종합원가 계산 자료의 일부이다. 기초제공품 원가를 물어봤네요. 얼마인가? 자, 기초제공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기말제공품 요렇고 돈도 1,600원, 단기 투입원가 12,000원, 완성품은 12,200원, 400개입니다. 모든 원가는 진척도에 비례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물량의 흐름을 먼저 파악해 보겠습니다. 물량의 흐름을 파악했더니 제공품은 기초 제공품 150개 문제에 나와 있는 거 보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기초 제공품 150개 완성도 60%, 기초 제공품 150개 완성도 60% 그대로 적은 겁니다. 두 번째,
단기 착수 수량 12,000원. 수량은 안 나왔고요. 단기 투입 원가가 나와 있네요. 요거 보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다음 단기 완성 수량입니다. 400개. 여기에 완성품 개수가 400개 나왔습니다. 다음 기말 제공품 100개 완성도 50%. 여기에 기말 제공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적었고요. 돈도 1,600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찾는 것은 이거 기초 제공품의 돈은 얼마고 기초 제공품의 원가가 얼마고 이걸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물량의 흐름이었죠. 물량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표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서 여기에 우리가 기초 제공품이 150개가 있기 때문에 재료비 단위당 재료비가 얼마고 단위당 가공비가 얼마인가를 알면은 한 개당 재료비가 얼마 들었고 한 개당 가공비가 얼마 들었고 이것만 안다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 이게 평균법이었죠. 평균법이니까 한번 봅니다. 단기에 완성된 수량이 400개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100개입니다. 그러면 차변에 한번 보겠습니다. 차변에 보면 기초 제공품이 150개입니다. 그러면 요게 500개이기 때문에 요거는 단기 착수 수량은 300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찾아내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 차변의 돈과 대변의 돈을 더하면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돈을 구하고 싶으면 이 돈과 여기 단기 완성품 수량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찾는 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겁니다. 기말 제공품이 100개인데요. 완성도가 5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600원이 들었어요. 자, 이거 가지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단위당 한 개당 재료비와 가공비 묶은 금액은 1,600원 요겁니다. 1,600원 나누기 기말 제공품이 100개인데 50%입니다. 요거 하면은 요게 100개가 50%니까 완성품 환산량으로 하면 요게 50개가 되겠죠. 50개가 됩니다. 그러면 1,600원 나누기 50개가 돼요. 그럼 요거 단위당 원가가 32원이 구해집니다. 자, 이 32원짜리 한 개 완성하는데 32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400개를 완성하게 되면 곱해주면 되겠죠. 단기 완성품 원가가 됩니다. 한 개당 32원이 400개면 12,800원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이 12,800원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구해지고 되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에 여기에 12,800원이니까 이제 구해집니다. 자, 대변에 있는 돈을 다 더해보겠습니다. 더해보면은 요게 12,800원이고요.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1,600원입니다. 1,600원. 자, 요 공식에 의해서 단기 완성품 원가는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기 착수액입니다. 단기 착수액이 여기에 착수 수량이 12,000원. 요거 12,000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기말 제공품 1,600원. 기말 제공품 재고액 1,600원. 요거 두 개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다음 단기 완성품 원가 우리가 구했습니다. 이게 12,800원. 자, 단기 완성품 원가가 어디에 떠? 여기에 나왔죠. 12,800원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는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 얼마고 구해지게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것은 이항을 해보고 하시면 제가 계산해 봤는데 2,200원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돈 두 개를 가지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풀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돈을 찾아내야 됩니다. 단기 완성품의 원가를 찾아내야 돼요. 이거를 찾을 수 있는 길은 기말 제공품이 100개가 됐는데 재료비 플러스 가공비 한개 50%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도로 보면 50개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게 50개 완성하는데 1,600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단위당 원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1,600원 나누기 요게 50개가 됩니다. 그러면 한 개당 32원입니다. 구했고 완성된 게 400개니까 400개 곱하기 32원을 하게 되면 단기 완성품 원가는 요것이 12,8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 공식에 의해서 단기 완성분가 12,800원은 기초 제공품은 우리가 X 모르고 단기 착수액이 있죠.
당기 착수액이 12,200원입니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 1,600원입니다. 이 수식을 만족하는 X가 2,200원이 되었던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38번. 결합 원가를 상대적 판매 가치법에 의해 배부할 경우 다음 자료에 의해서 휘발유에 배부될 결합 원가를 계산하면,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배부되어야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800만 원이 어디에? 휘발유와 등유에 배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판매 가치법입니다. 자, 그래서 휘발유의 판매 가치를 구해보겠습니다. 휘발유의 판매 가치는 2,500리터인데 리터당 3,000원입니다. 그래서 휘발유의 판매 가치는 2,500리터 곱하기 3,000원이 됩니다. 계산했더니 750만 원이 되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등유의 판매 가치입니다. 등유도 역시 2,500리터고 이는 판매 가격이 2,000원입니다. 그래서 2,500원 곱하기 2,000원 했더니 500만 원이 됩니다. 총 금액은 1,250만 원이네요. 자, 이제 휘발유에 배부될 결합원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배부될 금액은 800만 원 곱하기 휘발유의 판매 가치가 얼마다? 750만 원 구했고, 다음 이 전체 가치 700만 원 플러스 500만 원, 이거 두 개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가치가 1250만 원이 됩니다. 이걸 계산해 보시면 4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고요. 뭐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첫 번째, 결합원가 800만 원이 어디에? 휘발유와 등유의 배분이 돼야 되는데 판매 가치에 의해서, 그러니까 휘발유는 이렇게 계산하면 750만 원, 등유는 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1250만 원 중에서 휘발유에 배부될 금액은 1250만 원 중에서 750만 원의 판매 가치가 있습니다. 그거를 어디에? 비율을 800만 원과 곱해버리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9번. 종합원가 계산에서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거네요. 평균법에 의한 원가 계산 시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는 불필요하다. 그렇죠? 평균법으로 계산할 때는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할 때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이 사용되지 않고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맞는 말입니다. 2번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법으로 단기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고자 할 때 기초 제공품의 원가는 불필요하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서 1번과 2번은 말이 다릅니다. 잘 보십시오. 1번에 뜨는 평균법에 의한 원가 계산 시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는 불필요하다. 이 말의 의미는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할 때 기초 제공품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고요. 하지만 2번은 다릅니다. 2번은 평균법으로 단기의 완성품 환산량의 원가를 재료비와 가공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고자 할 때, 한 개당 원가를 계산하고자 할 때 구하는 겁니다. 이때는 기초 제공품이 불필요하다는데요. 자, 요거는 선입선출법이 그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균법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구하는 공식입니다. 재료비 구할 때는 기초 제공품 플러스 단기 발생 원가 그리고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뉘어집니다. 두 번째, 가공비는 기초 제공품 원가 플러스 단기 발생 원가 그리고 나누기 완성품 환산량, 이렇게 평균법에 뜨는 기초 제공품 원가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요게 틀렸고, 지금 이 말은 이번은 선입선출에 대한 말입니다. 선입선출에 대한 말인데요. 선입선출법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재료비는 단기 발생 원가 나누기 완성품 환산량, 가공비는 단기 발생 원가 나누기 완성품 환산량. 선입선출법에서는 이렇게 기초 제공 여기에 할 때 기초 제공품 원가가 불필요하다. 기초 제공품 원가가 불필요한 것은 이렇게 기초 제공품 원가가 불필요한 것은 선입선출법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구할 때는 기초 제공품이 필요가 없고,
평균법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은 평균법에 대한 말이 아니라 손익선출법에 대한 말입니다. 이거 알아주시라고 제가 이렇게 메모해 두었습니다. 이 문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풀었던 문제도 기출문제에 한두 문제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40번 조별 마지막 문제네요. 자, 조별 종합원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상공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A조 및 B조의 완성품에 대한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직접비입니다. 조직접비. 원가와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가 있네요. 그렇죠? 종합원가는 이렇게 재료비 플러스 가공비로 원가를 구합니다. A조는 요렇고요. B조는 요렇고 합계는 큰 의미가 없겠네요. 다음 제조간접비 56만원이며 직접 재료비법으로 배분한다. 그러니까 제조간접비가 있는데요. 이 56만원을 A조에도 배분이 돼야지 되고 직접 재료비 가공비 B조에도 이게 배분이 돼야 됩니다. 배분이 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직접 재료비법입니다. 직접 재료비 이것을 기준으로 배분하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월초 제공품이 A조, B조 나와 있고요. 월말 제공품도 A조, B조 나와 있고요. 완성품 수량은 이렇습니다. 이럴 때 자 A조 및 B조에 대한 완성품에 대한 단위당 한 개당 원가는 얼마고 자 일단 전체 원가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A조의 단기 총제조 원가 보겠습니다. 자 A조의 단기 총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40만원입니다. 직접 재료비 40만원 요거 그대로 적었습니다. 다음 가공비입니다. 가공비 요거 그대로 적었습니다. 다음 조별 간접비입니다. 자 이 56만원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직접 재료비 기준으로 따라서 A조 56만원이 나누어짐을 당하는데 어떻게 전체 70만 중에서 요게 차지하는 게 40만원을 차지하네요. 요거 전체 요게 직접 노무비가 70만원인데 A조가 B조 차지하는 것은 40만원입니다. 이거 계산하고요. 다음 B조도 같습니다. 자 B조 직접 재료비 30만원입니다. 그대로 적었습니다. 두 번째 가공비입니다. 가공비 40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자 다음 조별 간접비가 더해져야 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별 간접비 56만원이 배분이 되어야 됩니다. 요거 그대로 적었습니다. 배분이 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직접 재료비가 기준이 되니까 자 차지하는 것은 B조는 얼마? 30만원을 차지하고요. 이 70만원은 이 전체 금액이 되겠죠. A조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A조와 B조의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구하는 공식입니다. 공식 기초 제공품 플러스 단기 총 제조 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A조니까 A조의 기초 월초 제공품 20만원입니다. 이거 그대로 적었습니다. 20만원 그대로 적었고요. 두 번째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위에서 구했습니다. 요거 계산한 값이 122만원입니다. 이거 보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 요거 뭐 이건 B조 기말이 있죠. 월말 제공품 재고액 30만원이네요. 이거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A조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112만원이 됩니다. 다음 똑같습니다. B조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제품 재고액 12만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B조는 12만원 월초가 B조는 12만원입니다. 이거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두 번째 단기 총제조 원가는 요거 B조 단기 총제조 원가 요거 계산하면은 94만원이 됩니다. 그대로 적었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 이것은 월말 제공품 재고액 여기가 되고 B조는 42만원이네요. B조는 42만원 요거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이게 6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제 원가를 단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A조부터 봅니다. A조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금액이 112만원 B조는 64만원이 됩니다. 단위당이니까 나누어줘야 됩니다. A조는 총 몇 개가 된다? 500개 500개를 나누어줬습니다. 그리고 B조는 400개 요거 400개 보고 나누어줬습니다. 그랬을 때 계산해보면
A주는 2240원, B주는 1600원 이렇게 됩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한번 해보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에 정답은 이렇게 되겠죠. A주는 2240원, B주는 1600원 이렇게 됩니다. 뭐 문제가 조금 복잡하네요. 계산하는 과정은 조금 길어 보이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